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어온 두 사람의 인연. 윤 정부 초기,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이런 질긴 인연 때문이었을까요? 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한동훈 대표도 함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로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신 배경이 뭔가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탄핵 가결 후 열린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는 탄핵 투표 제가 했냐, 비상계엄을 제가 내렸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이 장동혁, 진종호 의원 같은 친한계 최고위원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물러나면 자연인이 되는데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탄핵 가결 이후 황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거셌습니다. 표결에 앞서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책임론이 부각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내부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당대표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그러자 친윤계와 대구 경북 의원들이 일부 친한계를 배신자로 부르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중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 대우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친한계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오늘 오전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만약 한 대표가 물러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합니다.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 차기 지도부 대신 대선을 준비하는 체제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중혁입니다. 1960년생 구전 10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
또래보다 늦게 검사복을 입었지만 대기업,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승승장구했다. 2003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데 1973년생 이정재와 동기,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소년급제한다. 정재계 인사들을 구속시키며 조선 제1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2003년 대검 중수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며 20년 인연이 시작됐다. 13살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지만 사석에선 형이라 부를 정도였다. 2013년 국정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하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며 합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항상 붙어 있었다. 좌천당했을 땐 찾아가 격려했고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함께였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반하게 한 영어 실력. Join only here today with my honest desire that the people of Ukraine will once again live in peace and fully enjoy freedom and justice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1년 7개월 장관을 마친 뒤에는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자 야당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당정 일심동체로 총선을 치를 것 같던 국민의힘 균열이 생겼다. 그 김정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깜짝 공개가 사적 공찬 논란으로 번졌고 이 발언도 불을 지폈다. 당시 말이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용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법한 대목은 또 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급기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갈등 원인으로 정권이나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됐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가만히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지기 인연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터진 이번 사태. 2011년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돌파하고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리두기, 총선 전략인 걸까요? 아니면 당 주변에서 나오는 말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20년 지기 인연, 이대로 마침표를 찍을까요? 아니면 극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될까요?